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현 소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셨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한 이유가 뭐냐면 쉬는 시간에 제가 담배 한 대 잠깐 피고 오는데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잘 나오셨냐고 제가 까하고 의문형으로.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네. 정찬영 사장님 명함을 그냥 두고 있어요. 내가 필요 없어. 아니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즐기는 네, 뭐 여유가 있으시던데. 즐기는 네. 네. 피학적인. 자, 오늘 주제는 이걸 잡아오셨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올라와요. 네네. 네, 이게 이제 뭐 간략 요약하면 대략 정부는 가장 싸게 먹힌다고 850억 정도 처음에 네. 먹힌다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고 그리고 다른 모든 업체가 제시했던 인양 방식으로 결국은 변경하느라 시간만 소요하고 그렇죠.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샹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네. 업체. 그래서 여기에 뭐 됐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죠. 왜 하필 그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는 공법을 다 반대하는데 했다가 결국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배를 훼손시키려고 뭐 이런 여기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어제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비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서글픈 얘기죠. 사실은 아이들 목숨 그리고 이걸 조사를 잘 해야 다시는 이런 그러니까요.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걸 돈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1,020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이 10분의 1입니다. 하루에. 예, 우리 예산이 한 365조라고 치면 예. 하루에 1조잖아요. 그렇구나. 1,000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못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한 100억 정도 났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는 다른 업체만큼 들어갔다고 하는데 1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공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정유라 씨 말 한마리가 500억이라면서요? 500억까지 하면 50억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두 마리. 말 두 마리 예. 안 되는데. 그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접근했다고 치죠. 다른 음모론 다 제끼고. 네. 그러면 그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나 실제 경제적 비용이나 뭐 돈 얘기를 하니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말한 게 떠올린 게 뭐냐면 이게 국가냐. 국가란 무엇인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민들 만나보면 해외에 네, 있는 네. 교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그럼 우리도 받았지만 교민들 입장에서 모국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국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국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그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거 같아요. 더 심하죠 이거는. 네. 그냥 우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봤으니까. 실시간을 봐버렸거든요. 예,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먹혀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애국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세금도 내죠. 예, 세금도 낼 마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된 상태인데. 그건 뭐 따질 수 없는 손실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났죠. 메르스 사태. 예. 이 방역을 일개 병원한테 맡겨놓고 럴럴럴.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하고 메르스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세월호가 일어난 것도 이명박 정부 시대 때 이 선박 규제를 완화하잖아요. 설령을 연장시키고 네. 일본에서 퇴역하려고 하는 배를 사와갖고 또 증개축을 했잖아요. 좀 더 사람들 많이 실으려고 윗부분에다가 더 선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형수를 빼고 출발했고 이런 모든 돈 때문에 일어난 규제를 완화하고 돈 때문에 돈 더 벌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다시 그걸 인양하는 비용을 가지고 또 그걸 따진다는 게 참. 게다가 또 군안 업체도 민간에 맡겨버렸어요. 네, 그렇죠. 군안은 국가가 하게 돼 있다고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게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최초로 그 구조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민간 업체가 아니잖아요. 예, 예. 코스트 카드라고 부르는 공무원들이 달려가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해경하고 군이고 다 빠지고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독점적으로 그 군안을 그랬죠. 했어요. 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네. 재난 비즈니스가 탄생한 거죠 여기서. 예, 아예. 국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수습할 때 드는 비용은 아까워하고. 말이 안 그래서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에 가면은 NSC라고 있잖아요. 네. 그 청와대 들어서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예, 오른쪽에 가면 여민관이라고 있는데 그 네. 지하에 지하에? NSC가 있어요. 그게 네. 흔히 저 이명박 벙커. 대통령이 문제 생기면 지하 벙커 가는 거. 벙커. 근데 거길 가면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가보셨어요? 예. 저야 뭐 비서관이었으니까 가봤죠. 전국을 다 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큰 대형 화면에 네. 이 전국이 다 보여지고. 원하는 장면들 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르치면 그 지점이 확대돼서 나타나게 되고 거기 앉아서 전부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아니 그럼요. 그 저 영화에서 나오는 거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길 가보지도 않고. 거기 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7시간 동안 관저 있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옆 동네도 아니고. 예,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든 그 시설을 이명박 모르겠지만 여하튼 있었어요. 거기는 항공장 20년 전에 27년 전에 있었어요. 하여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양마저도 3년이 걸린다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탄핵되니 갑자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참 신기하죠. 그 우연이 아니라고 막.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아니, 우연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연된 이유를 모조리 기술로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네. 뭐 조류가 빠르고 말도 안 되는 안반이 너무 단단했고. 3년 동안 날씨 좋은 날이 딱 한 번밖에 없을 때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런 그 국가가 있느냐 근본적인 믿음 흔든 비용.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제 시간이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100억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따질 수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따지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만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뭔지 규제 완화라고 시장에 맡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생각하고 국민들하고 토론해서 규제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사실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외식도 잘 안 하고요. 그렇죠. 경제 활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 심적인 트라우마가 대단했거든요 정말. 예, 세월호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네. 소비가 확 줄었죠. 그때 100억이고 뭐고 간에 최대한 빨리 인양하고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 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네.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이 돈을 아끼려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실제 아껴진 것도 아니지만 아끼려고 과연 그렇게 했는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도 이해 가십니까? 경제적 이건 관점. 경제학 이전에 이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럼- 국가냐, 네. 이게 인간이냐. 아니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하는데 제 말은 경제의 관점만 철저하게 따져서 이해 가시냐 이거죠. 안 가죠. 경제의 관점에서도 이해 안 가는 거거든요. 돈 얘기를 맨날 하니까 뭐 맨날 비용이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비용이 많이 든다도 있었고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인양을 할 건지 말 건지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제정신이 인양을 하지 아니에요. 않으면 네. 인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인양을 하고 조사를 하는 데는 분명히 민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건의 책임자들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말하자면 범인으로 의심받는 피의자한테 현장 조사를 시키는 거죠. 해경이 의심을 받는데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 이건 빨리 바꿔야 되죠. 지금 일단 인양이 됐으니까 조사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저는 되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 인터뷰 하느라고 시간 좀 줄여가지고 길게는 말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항상 비용 얘기하고 보상 얘기하고 돈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사실 음해까지 했잖아요. 뭐 세월호 가족들이 몇 그러니까요. 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면수심 뭐 이런 특히 얘기죠. 그 유가족들 저는
가장 악질적이었던 게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이런 거. 네, 그렇죠. 폭식 투쟁했다고 많은 사람이 나가서 했어요. 근데 그 부추긴 것이고 굉장히 의혹이 뒤에 있긴 한데 여하간 그럴 때마다 돈 논리를 댔는데 저는 그러면 따져보자. 냉정하게 경제의 관점에서 정부가 돈 문제라고 한 건데 돈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봤는지 따져보자. GDP 1%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경제학자가 한번 내놓고 던져주시면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우리가 갖다 들이밀 수가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GDP 1%면 한 100조 날라간 거거든요. 130조 날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걸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비용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정부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치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칼폴 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예, 세월호 인양하는 데는 3년 걸렸는데 우리 김어준 총재가 우리 연구소 이름 발음하는 데는 3달 걸렸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자, 칼폴 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셨습니까라고 마지막에 한 이유가 뭐냐면 쉬는 시간에 제가 담배 한 대 잠깐 피고 오는데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잘 나오셨냐고 제가 까하고 의문형으로.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네. 정찬영 사장님 명함을 그냥 두고 있어요. 내가 필요 없어. 아니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즐기는 네, 뭐 여유가 있으시던데. 즐기는. 네. 네. 굳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어제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때 비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서글픈 얘기죠. 사실은 아이들 목숨 그리고 이걸 조사를 잘 해야 다시는 이런 그러니까요.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걸 돈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1,020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이 10분의 1입니다. 하루에. 예, 우리 예산이 한 365조라고 치면 예. 하루에 1조잖아요. 그렇구나. 1,000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못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한 100억 정도 났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는 다른 업체만큼 들어갔다고 하는데 1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공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정유라 씨 말 한 마리가 500억이라면서요? 500억까지 하면 50억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두 마리. 말 두 마리 예. 안 되는데. 그렇게 그거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먹혀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애국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세금도 내죠. 예, 세금도 낼 마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된 상태인데 그건 뭐 따질 수 없는 손실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났죠. 메르스 사태. 예. 이 방역을 일개 병원한테 맡겨놓고 럴럴럴.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하고 메르스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세월호가 일어난 것도 이명박 정부 시대 때 이 선박 규제를 완화하잖아요. 설령을 연장시키고 네. 일본에서 퇴역하려고 하는 배를 사와갖고 또 네. 증개축을 했잖아요. 좀 더 사람들 많이 실으려고 윗부분에다가 더 선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형수를 빼고 출발했고 이런 모든 돈 때문에 일어난 규제를 완화하고 피학적인. 자, 오늘 주제는 이걸 잡아오셨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올라와요. 네네. 네, 이게 이제 뭐 간략 요약하면 대략 정부는 가장 싸게 먹힌다고 850억 정도 처음에 네. 먹힌다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고 그리고 다른 모든 업체가 제시했던 인양 방식으로 결국은 변경하느라 시간만 소요하고 그랬죠.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샹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업체 그래서 여기에 뭐 지명됐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죠. 왜 하필 그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는 공법을 다 반대하는데 했다가 결국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배를 훼손시키려고 뭐 이런 여기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접근했다고 치죠. 다른 음모론 다 제끼고. 네.
그러면 그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나 실제 경제적 비용이나 뭐 돈 얘기를 하니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말한 게 네. 떠올린 게 뭐냐면 이게 국가냐, 국가란 뭔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민들 만나보면요. 해외에 네, 있는 네. 교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그 우리도 받았지만 교민들 입장에서 모국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국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국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그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거 같아요. 더 심하죠 이거는. 네. 왜냐면 우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봤으니까. 실시간으로 봐버렸거든요. 예,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